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터키의 경제 위기 이슈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추가 보복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우리 증시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양호했으며 중국과 이번 달 말에 무역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뉴스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 세계 지수는 폭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회복은커녕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만 상승이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빠졌는데 절반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인 터키와 현 주가가 동급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외환위기에 맞들어 있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PBR이 0.9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PBR 수준이 0.9%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 10%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역시 안 되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실망이 크면은 기대가 없는 법입니다. 기대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3분기에는 과연 어떤 주식이 주목을 받을까와 또 이번 달 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재협상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5,000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큰 상승으로 나오는데 장중에 1%가 빠졌어도 장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는 장 막판에 그냥 확 빼버리던데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터키발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얘네는 너무너무나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까지 빠진 날이 이날 하루 빼고 없고, 그리고 이날은 1.4%가 오르고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저번 주 연고점을 뚫고 나왔습니다. 연고점이 아니라 저번 주 고점을 뚫고 또 올라왔습니다. 얘네는 다음 주 여기를 또 이제 돌파하러 갈 수 있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얘네는 신고가 연중 최고치를 한번 또 찍으러 갈 수가 있겠네요. 우린 연중 최저치를 다음에 한번 또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말이죠. 얘네도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척 치고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좋네요. 근데 오늘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8.98? 그 정도 빠졌는데 그 정도 빠진 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미국 지수는 견조합니다. 테슬라만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다음 주에 얘네는 상승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하락으로 가도 나스닥 한 이 정도까지는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장 다음 주가 이제 이번 달 말이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이 지수가 변동이 크게 달라질 텐데, 자, 일단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지수입니다. 연저점을 또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지금 다우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정말 힘이 없네요. 이날 이렇게 빠졌을 때 있거든요. 이날 빠졌을 때 우리가 1.5% 빠졌는데 뉴스에는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1.98%가 빠진 반면 우리 증시는 1.58%밖에 안 빠졌다. 참 선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상승으로 끝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렇게 써놨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딱 글을 하나 써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마이너스 1.98%가 빠졌으나 그 다음날 2.15%가 오르면서 전날 빠졌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업률 감소율도 최고치에 달해가지고 그냥 이제 일본도 경기 호황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일본을 가도 애들이 맨날 웃고 떠들고 아주 상태가 좋아 보이더군요.
이것처럼 니케이도 이쪽에서 뿅 하고 올라오고 그래도 뭐 이번 주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연중 최저치 깨고 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 한 1%는 올라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걸로 그냥 탁 끝나버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 보고 진짜 우리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참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터키 경제 이슈로 인해서 한국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평일날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 그대로 우리 지수가 진행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튜브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얻는 수익이 없고 저는 무조건 매매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거나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은 진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매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으로서 정말 이번 주는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경제 지표는 모두 호황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이런 생각을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렇게 증시에서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둘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닥의 파생상품, 하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코스닥 150이라고. 이런 코스닥 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배당, 금융소득을 얻게 될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해서 금융소득을 얻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또 양도소득세라던가 세금을 더 물리고 이 세금만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보험료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같이 더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부터 실행이 되는 코스닥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3억 이상 매수해서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더 걷겠다라던가 지금 증시에 있는 증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세금만 더 거둘 생각만 하고 국민연금에 지금 투자 수익도 지금 마이너스 1.98%인데 죄송하네요. 1.18%네요. 국민연금 수익률도 지금 있다고인데 국민연금에 지금 자금을 집행하는 자금위원회 본부장도 지금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일 우리나라 증시에 자금을 빼고 있고 다른 나라는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중 최저치를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나게 만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5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상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리스 디폴트 상태 같은 경우에는 2달간 단 한 번도 외인이 코스피에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라. 지금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지금 2달 넘게 하루 빼고 다 매도를 했어요. 다 매도. 이렇게 매도가 너무너무나 심하니까 우리 증시가 오르려야 오를 수가 없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외인은 오히려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지수를 내리는 주범이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요런 애들이니까 국가도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사면은 다 팔고 튄다. 단타다. 진짜 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열받습니다. 외인들 보세요. 금요일 날도 이렇게 딱 사줬고 물론 이렇게 팔긴 했지만 터키발 이슈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몇 달째 이렇게 사주는 날이 있는데도 마음만 먹으면은 국민연금이라던가 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지수 2300 그냥 뚫고 2400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었어요. 2015년도라던가 평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넘으면은 기관들이 팔았죠. 기관들이 왜 파냐? 펀드 환매 자금이라던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박스 피웠고 그리고 지네 공매도를 쳤으니까 2000 밑으로 다시 빼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이건 솔직히 뭐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50 찍고 2300을 올라오는데
2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고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국가에서 나서서 지수를 하방으로 내려 찍어 누른 게 정말 너무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책을 한다면서 코스닥에 뭐 1조 원 투입, 10조 원 투입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실질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그냥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농락당하는 기분.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때보다 더 화가 나더군요. 또 올해 코스피 상승률 마이너스 10%, 지금 이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오른 게 없고 마이너스 10%라는 사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 3등 이런 나라입니다. 배당을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원래 2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또 세금을 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1,000만 원 밑으로 내리고 지금 이러다가는 배당주도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배당을 주는 회사에서도 배당을 낮출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2월 달이 들어가면은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배당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완전히 밑으로 죽으면서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막 산타랠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져서 개인적으로 참 화가 나고 지금 정부는 그냥 차라리 뭐 세법 개정이나 뭐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매도 어차피 손 안 댈 거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공매도법 수정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세법만 계속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인데 지수가 더 밀려서 2200을 깨지고 이제 2150이 올 경우에는 이제 2200이 큰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밀리면은 어게인 코스피 1800, 200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학제가 눈에 보인 게 9월달 금리 인상, 11월달 트럼프 재선, 12월달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만 봐도 증시가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강하니까 더 빼면 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고 더 빼면은 여기서 과연 다시 올릴까? 우리가 처음 이제 올해 처음 찍은 코스피 2600 내가 죽기 전에 또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처음이었으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더 안 밀렸으면 좋겠어. 안 밀렸으면은 안 밀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죽기 전에 코스피 3000 한번 보고 싶은데 이번 정부에선 솔직히 그게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 3% 빠지고 1.5% 반등 나왔습니다. 하락분을 아직 만회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게 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바이오 중에서는 뭐 녹십자 셀도 상한가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쪽에 죄다 메릴 린치만 사고 있기 때문에 메릴 린치 창구가 이게 안 좋은 게 뭐다고 했죠? 얘네는 하루 샀다가 하루 팔거나 아니면은 잠깐 장중에 들어와서 1% 먹고 나가버리거나 그리고 공매도를 찍어 눌러서 얘네가 들어온 주식들은 거의 하방 경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찜찜해서 저는 바이오를 못 건드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뭐 물론 녹십자세 상한가가 같지만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금요일날 매매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이 코스닥에 바이오 때문에 이게 좀 올라왔는데 얘네가 저걸 또 다시 빼면 얘가 또 쫄쫄이로 내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지수가 750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코스피로 이전한 카카오하고 셀트리온을 빼면은 지금 체감 지수는 600에서 500 그 사이에 있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만 약간 위로 올라왔지 실질적으로는 체감지수가 그 정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모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라서
자, 지네어를 만약에 면허 취소를 하면은 1900명의 실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를.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실업률이 지금 만약에 낮았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했겠다라는 얘기고, 법이 무슨 만들어 놓은 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뭐 하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지네어도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지네어가 여러분 기관과 외인은 하방 베팅을 했어요. 하방 베팅. 하방 베팅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관과 외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팔고 있었고, 공매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공매도율이 마지막 날에 사상 최고치에 달았어요. 사상 최고치. 공매도가 평소에 2배, 막 3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아마 분명히 이게 면허 취소가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눌렀어요. 근데 면허 취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 정도 쫙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주가가 쫙 밀리고 말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하방 베팅을 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밀어버리겠다. 공매도를 더 쳤어요. 더 밀어버리겠다. 이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는 이제 또 신규 노선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제주항공이라던가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운항 노선이 줄어들고 상대방 노선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상대방 쪽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얘는 영업이익이 더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 이슈로 이제 또 레포트를 쓰고 목표가 하향 뭐 이런 레포트를 쓰면서 또 찍어 누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이거 지네어 이거 25%딱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걸 봤는데 받고 저도 이걸 매매했어요. 매매한 이유는 좀 이따 알려주고,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지저분하다 이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찍어 누르면서 내려오는데 개인만 물리고 참 할 말이 없더군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공매도를 만약에 개인이 칠 수 있었으면은 이게 쇼커버링이 나와서 상한가도 각오도 남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쇼커버링은 함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호재다 싶어서 쇼커버링 나올 거야 상한가 간다 하고 뛰어드신 분들은 끝장났죠 이거. 저도 근데 지네어를 매매를 했어요. 이건 거의 한지네온 수준이라서 이게 상패되느냐 마느냐 그 싸움에 놓였는데, 제가 요즘 참 힘듭니다. 힘들어. 뭐냐면은 요즘 이빨 치료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MRI 찍고 막 그랬어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쪽에서도 뭐 이상이 생기니까 이걸 또 수술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매매하기 참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장도 참 안 좋고.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은 하루 날 잡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잡주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실적주 위주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이라던가 실적 잘 나오는 주식만 샀는데,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은. 이때 수익금을 한 4천 정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 수익금이 지금 뭐 이빨로 나가고 MRI 찍고 뭐하고, 제가 MRI 찍으러 서울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이쪽에서 좀 이상이 생기니까 저쪽에서도 한번 소견을 들어보자 해서 가서 CT 찍고 뭐 찍고 하니까 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이빨 치료로 좀 또 몇백만 원씩 나가고 그러니까 이 돈이 금방 다 깎였습니다. 이게 손실을 봐서 깎인 게 아니라 뭐 유튜브 장비 쓰는데 2천만 원 쓰고 내 몸에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을 오지게 많이 썼어요. 카드 값이 800만 원, 전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봅니다. 제가 카드 값을 이렇게 많이 썼던 거. 400만원? 700만원 뭐 이렇게 카드 값이 한 달에 이만큼 나왔는데, 저는 말했죠. 이 유튜브 뭐 조명이라던가 뭐 마우스라던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장비가 몇백만원씩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장비를 다 사고 나니까 한 2천만원 넘게 썼는데, 유튜브로 그럼 수입을 얻은 게 있나? 예, 약 200만원 정도 얻었습니다. 한 달에요? 아니요.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나고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경제적으로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있다고 해도 다 이걸로 다 나가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번 연도에 받은 수익에서 그게 절반이 빠져나갔고 몸도 아프고 뭐 하고 하니까 지금 진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그냥 뭐 유럽 여행 가고 그냥 띵가띵가 놀고 그럴 텐데, 아 지금은 또 뭐 수술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수술비는 어떡하지? 그럼 또 수술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동안 또 매매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되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리고 장도 안 좋아가지고 제가 7월 달에 매매했을 때 어떻습니까? 7월 달에 매매를 했는데 3천만 원을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내 주식을 아무도 안 사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나 시겁하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다. 이때 진짜 뭐 3천만 원밖에 베팅을 안 했는데 3천만 원도 호가 위에 내가 매물대가 장벽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사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나 힘들었다 해가지고 이제는 좀 어떻게든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좀 거래량 터지는 종목 가서 어떻게든 매매를 해야지.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도 아무도 주식을 안 사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지금은 잡주도 좀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대북주든 뭐 바이오주든 뭐든 다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뭐 계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북주 안 하니까 뭐 사람들 왜 대북주 안 하냐면서 막 따지고 있고 뭐 있고, 그거밖에 못 보냐 뭐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월 1000, 1200을 두 번씩 찍어서 막 보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 몸이 그래서 박살이 났어요. 이빨도 막 그렇게 무리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잇몸도 나가고. 그게 이빨 빠진 지만 초반에 알았어도 됐는데 이거 매매에 너무 집중하냐고 이빨 빠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빨 치료에 몇백만 원 나가고 저거에 막 MRI 몇백만 원 나가고 나니까 돈 번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 벌면 뭐해? 3,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면 뭐합니까? 치료비로 다 나가고 그리고 시간도 다 날아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여유가 없고,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하든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뭐 저한테 뭐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경제적인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했어요. 예. 하기 싫었는데 이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10시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시 전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10시 전에. 근데 얘가 또 10분 빨리 발표를 하면은 또 뒤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패가 되거나 뭐 둘 중 하나니까 10시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가지고 이 틱뛰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좌가 2개로 바꿨거든요. 2개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신용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신용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신용을 쓰면은 100만원 갖다가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용으로 200 땡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0 땡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레버리지 3배, 300만원까지 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저는 지금 500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1500까지 베팅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을 쓸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4% 정도만 돼도 다음날 반대 매매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 뜻은 지금 같은 장에는 아침에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4%, 5% 이렇게 갭으로 하락되는 게 일도 아니에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신용을 쓰면 절대 안 되고 저도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매매하다 보면 여기서 샀다가도 이게 좀 내려가면은 또 신용 써서 추매하고 막 미수도 쓰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현대미포조선 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3천만 원 갖다가 걸었는데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면은 투자 금액을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으로 1000만 원에서 반으로 딱 줄여서 500만 원을 했는데, 대신 여기다가 저는 이제 미수 중에서 엑스트라 미수라고 있어요. 최대 3배까지 매매가 가능하고, 이거는 3일 안에만 팔면은 미수 동결도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비싸요. 수수료가 비싸. 수수료가 좀 비싼데 저 계좌에서는 신용이 또 불가능해. 내 신용을 안 쓰려고 이러고 있고, 또 3일 안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은 진짜 단기로 승부 봐야 돼요. 이거를 뭐 수익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맨날 개팔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신용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좀만 더 끌고 가볼까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걸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 계좌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비싸도 무조건 오늘 팔고 만다, 빨리 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좌를 하나 더 파가지고 500만원 갖다가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제 그 수익금 보고 4천만원을 매매했냐고 하던데,
아닙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팔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하지 세 개 동시에 매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는 매매 금액이 다 합쳐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지 실제 매매 금액은 500만원 약간 넘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9시 50분 안에 무조건 빠져나온다고 해서 약간 진짜 틱틱이 수준으로 약간만 하고 나왔어요. 약간만 하고 나왔고, 뭐 휠라 코리아는 전날에 샀습니다. 전날에 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안 던질 수가 없고, 이거는 아시죠? 보신 분들 알겠지만 외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오지게 팝니다. 이거 장중에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장중에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어떻게 했다?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장중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나와요. 예. 이쪽에서 사서 이 정도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갭 떴을 때 팔았는데 저는 얘가 39,000원? 네, 39,000원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뚫고 또 내려왔는데 얘 호가 진짜 얇습니다. 동시 호가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 호가도 봐도 그렇죠. 여기 3주 뭐 100주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위에다 한번 딱 걸어놓으면 그거 체결되고 끝이에요. 딱 체결되자마자 바로 팍 빠지는데 3% 올랐다가 여기 1%까지 보합까지 오는데 몇 초도 안 걸려요. 이거 차트로만 봐도 매매하기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이거를 종배로 잡거나 뭐 그래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차차차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찌질 팍 뺐다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되고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가 베팅 아니면 얘는 잡기 힘들어요. 소형주라서. 근데 휠라 코리아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베팅을 한 겁니다. 실적이 딱 나오는데 어머 어닝 서프라이즈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제가 매매를 한 거지. 뭐 이거를 뭘 보고 매매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분봉을 보셨습니까? 뭘 보고 했습니까? 실적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진에어는 제가 이때 발표 때까지 가만히 놔뒀으면은 여러분 한 수익금이 한 200만원 가까이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던졌어요. 9시 50분 안에 안 던지면은 이거는 진짜 나가리 된다. 그리고 외인 기관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잖아. 얘네도 나가리 될 걸 생각해가지고 공매도를 오지게 쳐놨는데. 그리고 얘가 이제 면허 취소가 안 됐어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샀고 외국인은 이렇게 팔았고, TA 같은 경우에는 TA 항공과 TA 홀딩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지주사 개념이 됐기 때문에 TA 항공 쪽에도 보면은 양매수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TA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웃긴 게 TA 홀딩스 여러분 실적 나온 거 보셨나요? TA 항공이 나왔는데 TA 항공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여러분 안 좋을 거라고 했어요. 적자 난다고. 2분기 실적 적자라고 했는데 얘네 상반기 흑자 15억 원이었어요. 15억 원. 흑자였으면은 다시 주가가 돌아가야 될 텐데 주가가 돌아가질 않네요. 얘가 신규 상장주인데 실적이 적자가 날 것이다 해서 이만큼 뺐는데 이거 올라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 상장해서 이만큼밖에 안 빠졌지만 얘의 지주사인 TA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한 50% 이상 빠졌어요. 50%. 7,200원에서 계속 빠졌는데 올해 분기 실적 적자 날 것이다. 외인 리포트, 기관 리포트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쭉 빠졌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상증자 때문에 빠지고 여기서 여기는 실적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TA항공이 상장하는데 공모가 미달 뭐 이런 거 갖다가 쭉 빼버렸는데 아니 지네가 그렇게 예측해놓고 이렇게 딱 팔 거면은 진짜 지저분해요. 이래놓고 공매도를 오지게 쳐놓고 뺐으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공매도 이렇게 척 빼면서 치니까 리포트에다가 공매도 치고 위에 호가 막아놓고 얘가 실적이 좋다고 해도 얘는 그냥 빼버리면 끝이에요. 빼버리면.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TA홀딩스 지분을 5.2% 정도 취득을 했다고 했죠. 그 뜻은 뭐냐면은 외인은 실적이 좋을 거에 베팅을 했고 기관은 봐봐 이 새끼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팔았어요. 계속 레포트 쓰면서. 근데 외인은 밑에서 모집을 했는데 근데 외인은 좀 불안해요. 수급이 우리나라는 기간이 안정적이고 외인은 좀 메릴린치 때문에. 자, 또 이번 주 특징주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화 콘덴서가 최대주주고 삼화 콘덴서는 MLCC 해서 전기차 관련주로 편입돼 가지고 주가가 잘 나가고 있다가 삼화전자 하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지게 오르다가 14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또 7만원대로 쭉 추락을 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차바이오텍의 최대 주주라던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CMG 제약이잖아요. 차바이오텍 감사 의견 안 좋게 나왔을 때 같이 내렸던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은데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버텨주는 주식들은 상승장에 가면 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뚜까 맞았으니까 뺄 가능성이 맞아. 얘는 어차피 이런 이슈가 안 터졌어도 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저점만 지지를 해주고 있지 이 고점은 못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이 근처에서 산 애들은 수익을 내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탈출을 못하고 어디 한번 죽어봐라 쫄쫄쫄쫄쫄쫄 쭉 미끄럼 타고 내린다니까요. 얘랑 또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버텼어요. 너무 많이 버텼어. 얘네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에서도 잘 가고 잘 버텼기 때문에 근데 고점은 못 뚫지. 고점은 못 뚫고 이렇게 했다가 어머 또 속았지 하면서 이렇게 쫙 뺐는데 더 빠질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전기차.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테슬라 회장은 지금 잠을 못 자는데 공매도 때문에요. 공매도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봐봐 올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불면증이 왔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 다 불면증 걸렸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장 폐지 지금 뭐 하고 뭐 실적도 안 좋게 나왔다는데 얘는 성장성 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8.9% 급락. 그러면은 월요일 날 전기차 또 뺄 수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애들한테 먹거리니까. 우리는 공매도가 안 되니까 헤헤 공매도 칠 거 없나?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거네.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이렇게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주식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뭐다. 중국 배터리 이슈.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이거 두 개 갖다가 오지게 빼버리니까 전기차 주식 진짜 매매를 못해요. 얘네가 얘 말고 후성이나 이런 거 봐봐요. 후성은 진짜 얘 한 번 빠지면 진짜 계속 빠지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지니까 얘는 진짜 어떻게 손도 못 대요. 얘는 진짜 악명 높았어. 악명이 높아. 얘는 계속 이러니까 전기차주가 이래서 건드리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뭐 주봉, 월봉 이런 거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얘를 샀으면 얼마 됐을까 아니라 직접 한번 사보세요. 진짜 우라통이 칩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그리고 막 지금 막 경제 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막 폭락하고 있는데 들고 가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막 콘덴서처럼 같이 이어진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시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무슨 업체죠? 한진해운이라던가 한진해운 없어졌지만 대한항공이라던가 진에어의 지주사죠. 지주사기 때문에 진에어가 저렇게 됐어 하면 얘도 같이 오릅니다. 얘는 좀 더 주가가 가벼워요. 더 싸니까 이쪽을 더 많이 살 수 있죠. 하지만 얘는 반사 이익을 보는 입장이지, 같이 이익을 보는 입장이지, 얘가 이제 뭐 면허 취소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르고 싶어도 안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빠졌죠. 얘도 5.9%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곧 있으면 또 한국금통위에서 뭐가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낮게 나와서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또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또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동결하겠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라요. 이게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만 계속 오르고 저 금리는 저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금리 인상 뻥 하면은 정말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만 좀 경제가 더 침체되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또 환율 조작국처럼 이제 좀 우리나라만 이게 주춤주춤거리고 있고 이거 세계 증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언젠가 도려내야 되는데 저는 최저임금은 30% 올릴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은 안 되는 게 참.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대하TIA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왜 올랐죠? 남북철도를 또 잇겠다고 8.15 광복절날 또 연설을 하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 전문가들 문 대통령 남북철도에 미국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동아시아 철도 국가의 6개에서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하고 미국이랑 협력해가지고 뭐 남북 철도 사업 뭐 같이 좀 참여해서 확대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주가 잠깐 뛰었다가 하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고 뭐 대통령이 남북철도 하자고 했으니까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갔으면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거 들어갔으면 망했죠. 여기 들어갔다가 뿅 하고 속았지 14%까지 올린 다음에 쭉 빼버리고 그 다음날 약간 오르고 그랬는데, 제가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하는 애들은 실적이 안 좋다고 했죠. 대하TI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95%. 예. 이렇게 됐어요.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니까요. 늦게 발표하는 애들. 근데 이게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을 따라가면은 또 결국엔 빠지게 돼 있고, 여러분이 뭐 유엔 총회 되고 뭐하고 막 그러면 또 뭐 종전 선언되면 날아갈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발언이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대통령은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남북 철도나 뭐 그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계약 체결된 거 한 건이라도 있나요? 문서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성을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남북 철도하는데 뭐 일본이, 중국, 미국 걔네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야,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하자. 지금부터 준비하자. 뭐 이러는데, 아시아에서 하면 여러분 다음번엔 중국이 해야 됩니다. 중국. 그 순서가 있지. 우리나라가 두 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들 제약 최대 주주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우리들 제약이 투매가 나왔죠. 대통령 오지게 까다가 이거 귀무사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여러분이 진짜 자영업자거나 여러분이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는데 뭐 직장인한테 세금을 40%더 올리겠다, 아니면 자영업자한테 세금을 40% 올리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입장이 되면은 지지를 해주고 싶어도 나한테 피해가 오면은 지지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리딩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 사람이면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뿌잉뿌잉 하면서 내가 그냥 텐션이 업되면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당장 내일 모레 내일 이렇게 막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자꾸 생기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제약 보면은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이거 잠깐 올랐다고 여러분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제약주가 금요일날 올랐는데 메릴린치나 이런 애들이 샀고, 두 번째로는 제약주에서 또 뭐 있습니까? 뭐 문 대통령이 이번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 이런 정책 때문에 바이오주가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공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조심하면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던가 한미약품이 급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막 그 셀트리온 보고서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 그냥 완전히 와장창창창창 이렇게 막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 나왔잖아요. 투매 나왔잖아요. 4% 빠지고. 근데 이 다음날 이게 반등이 나오냐? 반등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종가 베팅을 이런 거 때리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더 빠졌잖아. 또 여기서 이거 더 가져갔으면 이쪽까지 버텼을까? 한미약품도 그렇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제약주가 이날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 빠졌으니까 종가 베팅 들어가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날은 악재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고 공매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음날 갭이 안 떠요. 갭이 뜨려면은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루머였지롱 뻥이었지롱 해야지 그 다음에 갭이 빡 뜨고 올라가는 거지. 이거 많이 빠졌다고 여기다 종가 베팅 때렸으면은 갭 못 먹어요. 여기까지 뜬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별로 매수세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찍고만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게 얼마야? 한 1.2%, 2% 올랐다고 해도 2%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3천만 원 위에다 걸어놔도 2% 걔만 뜬다니까요. 근데 밑에 호가가 없어서 여러분이 여기다 종배했어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종배를 하려면은 기대감이라던가 뭔가 모멘텀이 있고 뭐 수급이라도 좋은 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날 봐봐요. 다 팔았어요. 8월 13일 보면은 양매도잖아요. 양매도고 악재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날 갭 뜨고 뭐 잘 나갈까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날은 절대 종가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딱 왔는데 메릴린치가 있네. 찜찜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상한가 간 종목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가 있었죠? 자,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뭐 희귀의약품 지정 이 뉴스 하나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근데 이게 지금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공시가 나왔나?
자, 8월 17일 녹십자 랩셀입니다. 아까 거는 녹십자 셀을 봤는데, 녹십자 랩셀은 얘도 같이 올랐는데 28%까지 오르다 얘는 떨어졌는데, 아무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녹십자 랩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해가지고 8월 17일 날 공매도가 오지게 많이 쳐져가지고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셀트리온도 공매도 과열제 지정돼가지고 공매도가 금지일인데도 25만 주가 공매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들이라던가 헤지펀드가 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가 허용이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공매도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관 애들이랑 외인 애들한테는. 이게 왜 만들었어 이거. 그래서 이 공매도 과열제 지정된 록십자 넵셀 이게 공매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물론 갭은 뜰 수 있겠지. 아침에 갭은 뜰 수 있는데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쳤는데 얘가 쉽게 보내줄까요? 갭은 뜨되 그건 안 해주겠지. 야, 공매도 이게 몇 개야 이게. 거래량 봐봐. 이게 사상 최대네. 사상 최대. 그럼 녹십자 셀은 녹십자는 어떨까? 녹십자 셀도 똑같잖아. 얘랑 잠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공매도가 좀 없는 거지. 얘네 아침에 좀 갭 띄워놓고 패대기 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얘네는 외국인이야. 얘네가 먹튀를 했는데도 이거 지금 너무 빠져서 그래요. 이게 너무 빠지니까 그 필룩스처럼 상한가 보내는 것처럼 이게 위에서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지면은 이제 좀 호가도 얇고 그래가지고 이거 올리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필룩스도 말했잖아요. 필룩스도 어제 올랐던데 이렇게 딱 올랐는데 필룩스도 이렇게 빼면서 한번 상한가 주고 헤헤 소같이 하면서 또 빼버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상한가 주고 헤헤 소같이 또 빼버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루하게 이렇게 밑으로 빼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주식하면서. 그러니까 녹십자 셀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공매도 과열제를 한다고 해서 공매도 하루 못 치게 한다고 해서 영향 없어요. 다음날 또 치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주가 이번에 많이 내렸는데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애들 저는 계속 말했잖아. 얘네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락이라던가 아니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매매하고 또 안 했죠. 왜냐면은 이 수주가 몇 개 들어온다고 해서 대세에 큰 영향은 없어요. 물론 나는 이 정도에서 매매하고 여기서 던졌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항상 그래왔어요. 얘는 이쪽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빠지고 자 내리고 여기까지 올렸다가 쓱 하고 이거 별로 그렇게 시세를 안 줘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내려오던 애들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더 내려왔고 월로 보면 더 내려왔고 연으로 보면은 아이고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20만원이 넘던 주식이 지금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하고 뭐 이런 거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밑에서만 먹고 나오고 현대차도 제가 딱 13만원 딱 찍기 전에 바로 먹고 딱 나왔는데 똑같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시황이 그렇게 업황이 좋지 않아요. 실적 나왔는데 실적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저가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얘 이제 이쪽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하면서 홀딩 하다가는 줬던 수익도 다 날릴 수 있어요. 휠라도 그렇고 지금 의류하고 섬유 의류 쪽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락장인데도 휠라는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화승인도 같은 경우에서 밑에서 쭉 하고 올라와 있는데 얘는 너무 무거워서 매매를 못하겠어요. 얘는 호가가 너무 두꺼워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만원대 가면은 얘가 진짜 호가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너무 느리고 답답해가지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랑 잘 가더군요. 3분기도 실적이 좋을까? 근데 얘가 52주 신고가 가는 거 보고 이 자식 대단하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신고가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삼성전기나 저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고점이 아니라 좀 위에서 잠깐 놀긴 했어도 고점을 돌파 못했는데 얘는 그냥 실적 한번 나오더니 롤러코스터처럼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또 여러분 9월달 되면은 3분기인데 또 이런 것도 매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주가 그렇게 안 오를 수 있는데. 뭐 이마트라던가 이런 데는 뭐 설날이라던가 추석에 당연히 상품이 증가하고 뭐 상품 주문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는 경우도 많고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대한통운이라던가 이렇게 뭐 택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명절에 배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분기도 보셨죠? 9월 금리 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대북주 가신 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9월 유엔 총회 때 내게 과연 주식이 본전이 올 것인가. 이것부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악재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재를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어요. 전 세계의 호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재는 저기 이웃나라 그리스, 저 멀리 있는 터키 뭐 이런 거 짜잘한 거라도 다 찾아버려요. 다 찾아버려요. 뭐 심지어 뭐 베네수엘라가 뭐 거기가 망하든 뭐하든 그런 거 하나하나 막 다 찾아가지고 악재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치는 나라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하면 내 주가가 날아갈까 보다는 그냥 당장 뭐 9월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해가지고 또 내 주가가 박살이 나지 않을까 붙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악재보다는 호재만 계속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 연저점 깨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1월 달까지 트럼프가 재선 때문에 지금 쇼를 하는 거니까 11월 달이 넘어가면은 중국과 쎄쎄쎄 하면서 다시 무역 협상이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나한테 한번 진짜 개기면 조져버리겠다면서 지금 터키하고 뭐 이웃나라 다 조져버리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얘가 또 재선에서 또 기세 등등해지면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뭔 짓을. 짱구는 못 말려처럼 트럼프도 못 말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려야 되냐 진짜. 그래서 11월 달까지 끌었는데 뭐 여기서 해결되고 내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더 악화돼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이제 재협상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재협상 없다. 우리 또 추가 관세 보복할 거다. 이러면은 우리 주가 또 연저점 깨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시에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하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2월 달부터 우리 증시가 무너질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매매를 할 때는 1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증시 좋습니다. 저도 할만하네요. 이번 달 저도 월천 찍고 잘합니다. 근데 2월 달부터는 증시가 여러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바로 태국 가가지고 여러분 스트리밍 키고 그랬잖아요. 동남아 여행 가고 일본 여행 가고 계속 여행만 다니다가 매매를 안 했어. 그래서 3월달 되면은 지금도 좀 위험합니다. 하면서 매매 조금만 하고 다시 하고 4월달엔 실적 시즌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래도 저 한 달에 매매하는 횟수가 10번도 안 돼요. 10번도 안 되지만 증시를 제가 한 번이라도 그때 부정적으로 안 보고 좋게 봤으면은 저는 그냥 제약과 바이오 남북 경업주 가가지고 있던 수익 다 날리고 그냥 깡통 찼을 거나 아니면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겠죠. 아니 지난 10년 동안 제가 쓴 전략은 그거라니까요. 무조건 직장인일 때는 지수 1800에만 사고 2000 가면은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전략만 계속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었고 제가 2월 달부터서 내가 매매 안 할 겁니다. 저는 바로 여행 떠나겠습니다. 하고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지수가. 이 고점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쭉 빠졌잖아요. 신의 한 수였죠. 근데 내가 이때 단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지수 진짜 더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이때 뭐 1월 달에 월천 찍고 그 다음 달에 월 2천 찍고 막 그런 거 노리고 있었으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끝장났을 거예요. 여기서 수익금 다 날리고 그때 진짜 신의 한 수 해외여행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2주 넘게 그쪽에서 살았던 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쉬세요. 한번 놀러도 좀 오고 돈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때 진짜 여행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처럼 한번 또 불황이 엄청나게 또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저는 투자금을 지금 반으로 줄여가지고 막 매매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저는 뭐 경제 위기가 터지든 말든 어차피 투자금 자체가 뭐 해봤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 터져도 별로 지장이 없는데, 제가 막 이런 거 방송이나 이런 거 스트리밍을 하면 왜 가면을 쓰고 그래요 그랬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힘듭니다. 왜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걸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찍고 있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면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내가 뭐 돈 받고 리딩을 하거나 VIP 서비스를 하거나 하면은 뭐 당당히 얼굴 까면서 여러분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뭐 해보십시오, 지금 하락장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지는 매매를 안 하니까 그렇죠. 저는 매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리먼 사태라던가 이런 거 경제 위기가 터지면 저는 어떡할까요? 저는 일해야죠. 예, 일해서 뭐 편의점 알바라든 뭐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저 새끼 봐라 주식하더니 지금 깡통 찾는지 뭐 저 지금 저런 걸 하고 있네, 지금 봐봐봐, 아유 저 방송하고 있더니 지금 뭐 대리운전하고 있고 뭐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 하면서 막 놀림 당할 수도 있고 조롱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 공개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공개를 안 하고 있어도 막 찾아오는 사람이라던가 뭐 동호회 활동하는데도 막 주식 얘기하고 진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디 유료 사이트에 있는 강좌에 있는 목록을 복사해 가지고 그걸 저한테 뭐 질문인 척 하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씨 그렇게 돈 아끼고 뭐 그러시려는 분들은 그냥 손절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난 뭐 유료 서비스 그런 거 하는 것도 없는데 어디 다른 데 거 뭐 유료 서비스 하는 거 그걸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 뭐 호가창 보는 법이나 뭐 그런 거 보고 싶으면은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호가창만 보고 있어 보세요. 그러고도 진짜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과를 가보세요. 안과를 가보세요. 뭐 호가창에 뭐 숨겨진 비밀이 있고 뭐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그런 거 별거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이런 호가창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손절이 되거나 뭐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매매를 하는데요? 휠라코리아 저 실적을 근거로 매매를 했죠. 그리고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과거에 매매했던 데이터라던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뭐 호가창 보고 뭐 차트 보고 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거 수강생들 그런 거 다 배웠던 수강생들이 몇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돈 벌고 있나요? 내가 이런 거 뭐 유료 서비스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유료 서비스 다른 데 가입해서 막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하소연을 그쪽에다 안 하고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명 이상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배웠는데, 남북 경업주 막 그런 데서 되게 잘 간다고 해서 자기는 진짜 막 몰빵을 때렸는데 이번에 깡통 찼다 막 하면서 이쪽에다 하소연을 하는데 거기다 하소연을 하세요. 나 거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단순히 계산으로만 해서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수학학자 뉴턴 어떻게 됐어요? 주식으로 망했어요. 여러분 주식으로 전 재산의 90%를 날렸습니다. 이 사람이 망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뉴턴이 1713년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먹어가지고 수익이 크게 났어요. 근데 시기가 질투죠. 자기가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계속 주식이 오르는 거야. 근데 친구들은 장투를 해가지고 졸라 잘 나가고 있대.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장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더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이제 주식에 꼬라 박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돈을 이때 막 돈을 쌓는 걸 보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돈을 다 꼬라박았는데 주식이 오를 수만 없잖아.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지. 내리막이 촥 걷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전 재산의 90%, 55억 정도를 날렸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뉴턴이. 근데 이 천재 수학학자가 뭐 회계 장부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피보너치라던가 아니면 뭐 차트 같은 거 안 보고
뭐 했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몇 개 안다고 해서 뭐 돈 벌고 뭐 그러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런 주가의 흐름을 다 기록을 하라니까요.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본 다음에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땐 매매할 수 있다. 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 데이터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매매 원칙, 손절이라던가 이런 게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것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솔직히 속보입니다. 돈 한 푼도 안 쓰고 뭐든지 공짜로 다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돈 줘도 안 올리겠지만 돈을 자기가 돈 쓰기 아까우면은 노력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죠.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증시의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인가? 자, 1번 세계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증시는 터키 무역 발의 이슈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아주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에는 반응을 안 하지만 악재 뉴스에는 귀신같이 반응하는 그런 후진국 증시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세계 증시가 악재에도 금방 반등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악재에는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얘네가 무역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연중 최저치 또 한번 깨러 갑니다. 자, 2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은 또 하락을 한다. 지금 방금 했던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1월 재선이 끝난다고 해서 이 하락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뭐죠? 또라이예요. 자, 3번 9월 유엔 총회보다는 9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 호재보다는 악재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호재는 우리나라가 반응이 없으니까 무조건 악재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내가 대북주 물려있으니까 제발 9월달 유엔 총회에서 총전! 9월 총회에서 종전 얘기 종자도 안 나왔어. 그럼 또 실망 매물 나오고 난리가 나겠고, 또 반대로 종전 얘기가 나왔어. 기대감 소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재료 소멸.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지게 떠들었고 지금 시간이 참 많이 됐네요. 자,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여기 배너 광고를 직접 치시던가 아니면 여기 블로그를 딱 클릭하면은 뭐가 있다? 제 블로그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럼 제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 밑에 파워링크 하면서 텍스트 광고가 있는데 더도 말고 딱 한 개에서 두 개만 딱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 클릭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광고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저한테 수익금이 0.00001원 정도 돼서 그나마 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0.00001% 정도 도움이 됩니다. 요렇게 한 달에 총 3만원 정도 모입니다. 3만원. 근데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뭐가 있다? 방송할 때 방송 장비라던가 아니면 여기 영상 만들면서 부족한 하드디스크만 사도 한 달에 한 30에서 40, 많게는 몇 배까지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 적자가 메꿔지질 않으니까 참 힘듭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스트리밍 방송,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스트리밍 방송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